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글들, SNS상에 많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글을 보도한 11개 언론사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드러났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의 신청을 해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선관위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을 비판한 글, 그걸 인용 보도한 11개 언론사를 징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때 당시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플랜카드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선거 왜 치릅니까? 이번 선거 왜 합니까? 라는 내용이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 불리하다라고 해서 금지시켰던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이번 선거 왜 하죠?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금지시켰습니다. 야당에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당, 민주당에 불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선관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교수나 정치평론가의 주장, 주의 주장을 언론사가 싣지 못한다면 그게 어느 쪽에 불리하다.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 불리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주의 조치를 준 겁니다. 주의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징계가 나가게 될 겁니다. 언론사가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도하지 못한다라고 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언론사는 보도하지 못해야 합니다. 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민주당에 불리할 겁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은 어떤 것도 보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의견도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평한 것, 비판한 것, 그걸 보도한 것은 어찌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또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며칠 전부터 자신이 불리하자 계속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댓글 달기 운동을 펼치자, 언론을 믿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자신이 지난 한 달 동안 잘못된 언행, 오락가락하는 공약 이런 것을 내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이제 언론 탓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을 친정부, 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과 유튜브만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언론 탓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죠. 특히 선거 기간에, 특히 민주당이 자주 쓰는 갈라치기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것, 이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찔러댄다. 진중권 전 교수는 아주 독설가에 가깝죠. 아주 비판을 혹독하게 하는 편이죠. 저는 진중권 교수의 평론을 찬성할 때도 있고 찬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의 그 비판이 이재명을 향한 것이든 윤석열을 향한 것이든 그 비판을 보도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가장 화두로 될 때는 선거 기간이죠. 첨예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첨예해지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많은 비판, 윤석열 후보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은 그러지 않고 선관위를 통해서 언론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고. 언론의 공정성,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다루면 꽃 같은 양으로 윤석열 후보를 다뤄줘야 하는, 저는 이것을 형식적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송원재 TV를 하면서 이런 형식적 공정성은 싫다. 이게 정말 왜곡이다. 실질적 공정성을 하겠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사실상 완전히 공정하다, 100% 공정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기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화재 사건을 보도할 때도 기자가 단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판단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 공정성, 제가 판단해서 정말 팩트를 놓고 엄정하게 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보도를 하겠다. 그런 실질적 공정성을 지키는 보도를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앞두고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정권 교체다.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당, 어느 캠프,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정권 교체가 올바르다고 본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 공정성입니다. 김어준 이야기로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방송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혼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어준은 편파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어준은 가짜 뉴스를 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파 방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게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파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언론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짜뉴스, 고의성이 있는 허위보도,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허위보도가 발생한 부분, 이건 정말 사과를 하고 수정기사를 내보내고 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고의성을 갖고 의도를 해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김어준은 이같이 가짜뉴스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국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짜 부분은 공영이든 민간 언론사든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도한 왜곡 보도, 의도한 허위 보도는 유튜브나 SNS 어디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파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뉴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은 편파성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판한 어느 교수의 글을 민간 신문사가 보도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말도 보도해서 안 되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하는 것도 보도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뭘 보도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의 신청을 한 데 따라서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짐작이 안 될 바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 때 이번 선거를 왜 치릅니까? 라는 플랜카드를 못 걸게 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과 견제, 선관위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병행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